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2024년 빅 아이디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최적의 비율이 19.4%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투자 자산의 비트코인을 19.4% 할당하는 것이 위험 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뜻인데요. 2015년에는 0.5%, 2022년에는 6.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단순하게 구매하는 요소가 아닌 투자 요소들을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이전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자산 운용사들은 지난 현물 ETF 승인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수수료 전쟁을 하면서까지 고객 유치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진심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상륙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와 함께 구성할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한 종목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 프레드 크루거는 비트코인 추종자를 위한 10가지 질문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ETF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이를 통해 ETF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지나요? 답은 네. ETF를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 수탁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1개 운용사 중 3곳을 제외한 모두가 코인베이스를 수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둘째, ETF를 팔면 실제 비트코인을 받게 되나요? 답은 아니요. 비트코인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게 됩니다. 11개의 운용사들은 모두 SEC의 권고에 따라 현물 정산 대신 현금 정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현물 정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모델이지만 SEC는 중개업자의 거래가 자금 세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현금 정산 방식을 고집했고 운용사들은 승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현금 금액이 틀리거나 비트코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트레이딩 회사가 차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넷째, 피델리티에서 ETF를 매수하면 피델리티가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즉시 매수하게 되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ETF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ETF를 구매합니다. 보통의 주식 매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블랙록의 수장인 레리 핑크는 이더리움 ETF도 승인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작성자인 프레디 크루거는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승인되지 않을 것이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예측은 각각 다릅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다수의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ETF 또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첫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의 마감일인 5월 23일에 승인될 것이라고 한 반면에 투자은행 코에는 2025년 말 이후에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섯째, 코인베이스가 ETF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코인베이스보다 블랙록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게 소송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들은 돈이 아주 많거든요. 일곱째, 그냥 비트코인을 보내고 ETF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 2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여덟째, ETF는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죠?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낫습니다. 거래하기 쉽고 수수료와 거래 스프레드가 매우 저렴하며 세금에도 더 좋고 상속에도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드 문구나 비밀번호가 분실될 수 있는 하드웨어 지갑보다 더 안전합니다. 아홉째,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오디너스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는 비트코인도 팔고 ETF도 팝니다. 열째, 세상은 초인플레이션, 부채, 재산 몰수 등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ETF가 어떻게 보호해주나요? 세상은 내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사무라이 월렛 같은 익명성 지갑으로 옮기세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아크인베스트는 연례 보고서와 함께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옵션을 넘어 유례없는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즉 분산 투자는 투자 리스크를 낮게 하여 각각의 위험을 서로 상쇄 및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자산과 0.27이라는 아주 낮은 상관 괴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명백한 위험 자산입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액을 편입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아크인베스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곧 ETF라는 제도권에 편입된 비트코인 금융상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답에서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 거래 장벽을 훨씬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고려하신다면 비트코인 ETF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